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권영주의 차차차 오토타임스 권영주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09년 쌍용차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1년 만에 마지막 해고자들 35명이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복직인 것이죠. 어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6명이 출근을 했고 네. 당장 이제 라인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2달 동안 교육을 좀 받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7월부터 투입이 되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1년 만의 일인데 네. 그 전에 그러면 대체 쌍용자동차가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잠깐은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그랬죠. 예, 그렇죠? 예.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국제 투기자본이 기름값에다가 엄청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가파르게 올라요. 많이 올랐어요 그때.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휘발유가 2,200원대까지 올라갔던 그렇게 올랐었나요? 있었고요. 예.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 이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디젤 SUV가 직격탄을 맞아요. 그때 쌍용차의 판매가 무려 40%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때 이제 대주주가 상하이자동차였는데 상하이자동차가 이게 좀 어렵다 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노조는 저기 중국 상하이자동차 본사에 가서 돈을 좀 갖고 와서 네. 여기다 좀 푸세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상하이자동차는 아니 그거는 독립회계법인인데 쌍용자동차가 우리가 대주주라고 돈을 더 넣어야 될 의무사항은 없지 않느냐. 같이 합심해서 극복해보자. 예. 이런 갈등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그때 결국은 상하이자동차가 더 이상 안 할랍니다. 하고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버린 거죠.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손 털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니까 예. 살릴까 말까를 정부가 쥐게 됐었고 네. 정부가 이거 살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구조조정이 전제가 됐던 거고 그때 이제 2,600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고 예. 그중에 이제 무급휴직 희망퇴직 다 하고 결국은 980명이 정리해고가 되고 이제 77일 동안 이걸 반대했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던 게 이제 쌍용자동차 그 당시의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고 예. 많은 노동자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제 복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인도의 마힌드라가 그 이후에 네. 대주주로 다시 올라서면서 상하이는 가버렸고 상하이는 이미 뭐 다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를 했고 네. 그러면서 회사가 부채가 좀 정리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대주주로 이제 인도 마힌드라가 오게 되죠. 네. 마힌드라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정상화되고 장사가 잘 되면 해고자 우선 복직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논란은 뭐였냐면 그럼 언제 정상화되는데요? 네. 그 정상화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가 돌아가는 것이 정상화한 건지 아니면 그렇죠. 일정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한참 많이 이익이 나야 그렇죠. 되는 것인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그리고 쌍용자동차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복직한 이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합의를 하죠. 네. 복직을 하는 시점을 정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것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났군요. 그렇죠. 2년 보니까. 가까이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쌍용차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복직이 된 거는 근로자의 문제이긴 한데 예. 지금 코로나19로 자동차 자체가 워낙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예. 지금 쌍용 자동차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출만 해도 제가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한 80% 가까이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쌍용 자동차가. 쌍용차의 수출 지금 실적이. 예. 그러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들어가도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직 약속은 지켜졌고 물론 네. 시기는 좀 많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나마 쌍용 자동차가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네. 그 전체 생산에서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내수 시장은 아직 괜찮으니까 예. 그래도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 인도의 마힌드라 대주주가 원래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인도가 셧다운이 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예. 원래 한 5천억 정도로 투자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인도가 셧다운되면서 마힌드라가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힌드라가 5천억 투자를 철회를 하죠. 그러면 큰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철회를 하고 400억만 지원을 해줍니다.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신차 개발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기가 생각보다 파동이 좀 크게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일들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근로자가 복직이 됐으니 이번만큼은 노사가 좀 합심해서 갈등 없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변의 조언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네. 1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뭐 참 많은 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고 또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 저기에서 좀 도움의 손길도 좀 보태려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좀 돌아봤을 때 좀 이 쌍용차 사태가 남긴 교훈 같은 걸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그 당시 77일 옥새 파업할 때 뭐 거의 공장 주변에서 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 극렬했던 장면들을 저도 다 봤고 지금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와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근로자는 일만 하면 되고 또 뭐 회사는 경영 잘해서 월급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제 다시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일종의 교훈이라면 교훈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쌍용차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에 투기가 몰리면서 기름값 올라간 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이 때문에 이제 SUV 판매가 줄었고 디젤 SUV가 직격탄을 맞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노조는 대주주에게 돈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 대주주는 아니 쌍용차는 그 엄연한 회계상 독립법인인데 왜 우리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냐. 우리가 협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손 털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노사가 무조건 충돌하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냐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충돌보다는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는 교훈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노사 문제를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노사 스스로가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군가가 풀어주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누군가가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노사 문제는 바깥에서 푸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안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만 되는 거구나. 이런 교훈을 남긴 거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11년을 이 회사를 위해서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또 애정도 많이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또 위기를 겪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럼 또 이렇게 나오겠죠. 또 싸울 거냐 아니면 또 노사 합의로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이냐 이런 점인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이 한국 GM 군산공장이 작년에 폐쇄됐잖아요. 재작년에. 자동차 우리나라 산업 역사상 공장이 문 닫은 게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가 예전에 어려울 때보다 지금은 체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권영주의 차차차 오토타임즈 권영주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 정치화투 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최근의 정치권 상황 짚어보고요. 또 하재근의 문화살롱도 이어집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